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구리개굴 팍팍 김영구 멘트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 것 같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훌쩍 가버렸네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 또 열심히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수익을 말하다. 우리가 매매의 기법들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한 덕에, 제가 이렇게 좀 수월하게 수익을 말하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네요. 자, 상담을 하더라도 수익을 말하다를 많이 보고, 주식을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뿌듯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네요.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완결판을 하나 만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얼른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은 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점프! 빵! 자, 날라왔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날라왔네요. 자, 이렇게 1년이나 시간 동안 훌쩍 가버렸습니다. 1년이나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번 얘기했듯이 뭐 멘탈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시장을 보는 눈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 자, 시장이 좋아야 나무들이 잘 자라거든요. 나무, 그죠? 자, 시장이 안 좋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탑다운 방식인데 시장을 항상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자,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수급은 뭐냐면 메이저는 외국인 기관, 시장을 흔들리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 힘을 가진 그런 세력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외국인과 뭐 기관이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투자자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어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방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라인 오면 이게 지지가 되는 그 방어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들 보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 1년의 과정들이었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1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요. 자, 2016년 여기서부터 좀 굵게 한번 치러볼게요. 선을요. 자, 이게 좀 중요한 거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얼마 남았지 않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만큼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급락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급락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요 라인에 급락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보면 간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요 라인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요 라인들. 그죠? 요 라인들을 보고, 또 요 라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었고, 또 요 라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요 라인 동안의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수급의 논리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오늘 정확히 알려두고 갈게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16년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보는 거죠. 1월 달부터, 자, 1월 달에 급락이 언제 나왔냐면요. 이렇게 보면, 한번 볼게요. 1월 20일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빠졌어요. 1월 달부터 한번 2월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까지 빠졌냐면 2월 15일, 2월 달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 자, 2월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달 시장이 안 좋았죠? 수급의 논리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외국인하고 개인들을 팔고 기관들이 다 잡았어요. 여기선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기관 매수가 강했어. 기관 매수가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기관 매수가 강했다. 이렇게 딱 우리가 체크해 놓고 보는 거죠. 자, 기관 매수가 강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세게 이렇게 한번 써놓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저 잘 보이게 좀 굵게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기관 매수가 강했다. 자, 요 라인은 기관 매수가 강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7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네요. 자, 이걸 한번 보는 거죠. 7월 달, 6월 28일 날 또 이렇게 시장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6월 달 한번 볼게요. 자, 6월 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자,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 한번 보죠. 급락 나온 포인트를. 뭐 7월 초까지만 봐도, 또 그러네요. 기관들이 또 잡네요. 자, 요 라인들 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네. 이렇게. 또 여기 급락했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네. 두 번이나, 급락이 나올 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또 급락이 있었죠. 11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년, 11월 달 한번, 뭐 쉽게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말일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또 기관들이 1조 8천억이 들어왔네요.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잡네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들은 뭐냐면, 항상 공통점 있죠? 급락 포인트나 지수가 저점일 때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구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기관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거를 포인트죠. 들어온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거는 희한하게 그 라인에 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예. 자, 이렇게 들어오죠. 강하게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거 똑같은 패턴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 2016년을 보면 1월에서 2월달 강하게 시장이 빠졌다. 근데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매수 6월달이죠. 우리나라가 한번 볼게요. 자, 6월 24일 금요일날 6월달에 자, 6월달에 또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1월달에도 역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된 거잖아요. 자, 기억해 보세요. 자, 기관들이 항상 급락과 저점에서는 자, 기관들이 강하게 수급을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시장의 봄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자, 이게 내년에도 혹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 기관들의 평균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평균 포인트. 평균 포인트는 지수죠. 자,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해 보면 포인트가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 때, 193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라인은 저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죠, 매수.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면 돼요. 이 포인트 때 오면 그냥 매수하면 돼요. 이게 우리 눈으로 확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그쵸? 예, 항상 이 바닥 라인에서는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관들은 항상 저점을 잡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으면 돼. 왜 그러면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패턴들을 말해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을 잡으면 자, 기관은 저점을 잡고 자, 추세는 누가 잡냐? 이렇게 보면 추세는 외국인들이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관들은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추세는 외국인들이 잡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 놓으면, 저점을 받아준다 그러거든요. 받아주면, 외국인들은 추세를 만들어요. 추세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요. 자, 세 번째 개인들은 어때요?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점에서. 자, 저점에서는 손절하고, 여기 저점 라인에서는 개인들은 손절해요. 손절하고, 그죠? 자, 고점 라인은 매수가 들어와. 매수가 들어온다. 자, 그래서 항상 있잖아. 우리 개인들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에 이렇게 종목들을 갖고 있어요. 평균 단가가 비쌀 때 최고의 고점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거든요. 고점 매매는 오류가 변해요. 오류. 항상 시장 제일 꼭대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는 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단가들이 되게 높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에 엄청 많이 개인들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크죠. 왜 그러냐면 항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매수하게 되거든. 예. 어차피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고점에서는 소문이 막 좋게 나와요. 그럴싸한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럴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클이라고 우리 배웠죠. 사이클은 뭐냐? 정말 올라갔던 크게 시세를 낸 사이클에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안 가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꼭대기에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거지.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는 그러지 않겠죠. 왜? 저랑 같이 1년 정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항상 똑같아요. 내년에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거래소의 특징이고. 자, 이번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냥 개인 투자자가 많다. 코스닥은 좀 센 거를 건드리라고 하고, 거래소는 항상 밑바닥 종목, 바닥에 있는, 저점 매매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저점 매매가. 시가총액이 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테마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자, 트렌드가 강한 종목. 이슈가 되는 걸 꼭 찾아봐야 돼요. 지금 시장의 이슈가 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날의 상한가와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늘 하루 마감이 됐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한번 보는 거죠.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이슈가 됐던 거,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보혜 양주하고 고려 산업들이 오늘 상한가를 맞이했네요. 자, 왜 상한가를 쳤냐? 고려 산업은 문재인 정치 테마주고, 보혜 양주는 또 오늘 테마로 묶여가지고 움직였죠. 그래서 상승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ENM, 정다운, 자, 정치 테마, BMT, 조광엘리, 요거 다 정치 테마주죠. 대주산업 역시 마찬가지고, 서현탑, 이것도 문재인 관련주 정치 테마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죠. SG 충방, 이거는 안희정 관련주로 묶여서 시장에 움직였던 걸 보여주고요. DSL 제가 역시 마찬가지고 DSR. 자, 이거 다 문재인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인 겁니다. 솔리드는 뭐예요?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오늘 보면 대선 테마 쪽으로 많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흐름은 뭐냐? 오늘은 대선 테마가 오늘 힘을 많이 냈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문재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코스닥은 특히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그만 거래량 가지면 안 돼요. 최소 5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 돌아다니는 종목들을 매수매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최대한 빨리 빨 수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이 끝나게 되면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시세가 많이 됐던 거, 그 다음에 시세 급변, 거래 대금이 센 것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오늘은 동양물산, 지앤코, 자, 삼성전자, 한일사료, 정다운 이렇게 셀트리온 거래 대금이 또 센 종목들을 한번 또 보는 거죠. 거래 대금이 세다 보면 돈이 많이 매기수가 물려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포인트가 잡혀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많이 올랐죠. 정말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점프업 시간에 추천드렸던 LG전자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적 포인트.
이적 포인트, 매수 포인트를 잡고 100일선 돌리는 매매가 시장에 잘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수익을 만나다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00일선 위에 타고 올라가는 거, 이 유메이드, 최근에 추천드렸던 유메이드도 많이 올라갔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 라인에서 돌리는 요즘 트렌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CJ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많이 돌려 올라왔죠. 이렇게. 이게 뭐냐? 시장 트렌드는 항상 바뀌어요. 자, LG전자처럼.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00일선 매매 기법이 되게 좋아요. 예, 100일선 매매 기법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평선을 100일선을 맞춰놓고, 100일선 위에 돌리는 라인일 때, 100일선에서 딱 맞춰놓고, 100일선에서 돌리는 라인, 캔들이 위에 섰을 때 움직임이 강하다. 요즘 좀 트렌드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얘기했던 21선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매도는 21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15 라인이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15 라인. 이제 20일 라인선까지 기다리지가 않아요. 그 변동률이 커져서 20일 라인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즘 15라인까지만 딱 밀렸다가 그냥 확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15반등, 3호반등 요 라인들이 이 형성이 된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100일선 돌리는 매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주는 라인은 100일선 매매가 딱 맞아요. 그래서 중간값 매매가 딱 맞아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라인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돌리는 자리 있잖아요. 100일선 올라탈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상 밀렸을 때 매매를 하고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는 요 정고점까지는 보는 거죠. 매물대 우리가 매도할 때는 항상 매물대를 체크해놓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죠. 올라갈 때 여기서 두들겨 맞는 물량이 나오는 자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죠. 요 라인들. 그럼 여기는 매도 라인. 일단 매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써야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차트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가로 차트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로 차트는 라운드 피겨. 자, 00 단위에 뒤에 00 단위 붙었을 때 점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한번 좀 진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건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굵게 표가 잘 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자, 뒤에 00 단위에 가로줄이 쫙쫙 쳐 있죠? 자, 보시면 좀 더 굵게 볼게요. 52,000원, 53,000원, 54,000원, 55,000원, 56,000원, 57,000원 이렇게 뒷자리에 00 단위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로 차트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로 차트를 쫙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가로 차트. 자, 가로 차트는 뭐죠? 예. 사람들의 심리를 건들 수 있는 라운드 피겨라고 그러죠. 라운드 피겨. 심리 때 뒤에 00 단위가 붙어 있는 자리를 가로 차트가 보여주거든요. 가서 보여준다. 자, 가로 차트는 뭐를 얘기하냐면 마디 비율을 형성할 때 우리가 흔히들 라운드 피겨값 뒤에 00 단위를 많이 확인합니다. 거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커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강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호가를 보면 항상 있잖아요. 00 단위의 물량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자, 여기 51,000원에 어때요? 뒤에 00 단위 5만 주가 걸려 있어요.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게 지금 51,000원 따위에 5만 주 정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심리라고 얘기해요. 요 안에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여기에 매물을 많이 맺혀 놓는단 말이에요. 어느 종목도 다 똑같아요. 거기다 보면 뒤에 00 단위 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예. 삼성전자 한번 딱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보면 180만 원에 5천 주가 걸려 있죠. 이렇게 이것듯이 뒤에 00 단위가 심리가 되게 강해요. 어느 종목이건 다 똑같습니다. 거의. 자, 00 단위의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걸려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그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삼성, 뭐, 대형주들 뭐든지, 뭐, 코딱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딱 이렇게 라운드 피겨값에 거의 다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세게 움직이는 것도 좀 마찬가지고 축축 움직이는 것도 뭐 호가에 00단위에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라운드 피겨라 요 라인을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자, 여기 9,100원에 4,000주 걸려있고, 9,100원 라인에 4,000주 걸려있죠. 이렇게. 9,000원 라인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잡혀있죠.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라운드 피겨값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가로 차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팔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팔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로 차트를 쓰는 그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가로 차트를 항상 설정해 놓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일봉, 주봉, 월봉. 자, 뭐, 일봉, 주봉, 월봉, 이런 걸 다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그럼 러프하게 보려면 주봉을 봐야 되고, 더 러프하게 보려면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럼 분봉 뭐 잘 봐야 돼요. 일봉하고 분봉. 나는 단기. 일봉 잘 봐야죠. 일봉. 자, 분봉.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나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준기. 이건 뭐 주봉 잘 봐야겠죠. 이렇게. 나는 그냥 묻어놓는 장기 투자야. 그러면 어때요? 월봉 보면서 매수 매도해야죠. 월봉을 보고. 이렇게 나눠져요. 자, 단기를 보는 사람은 일봉하고 분봉을 많이 봐요. 예, 정말 좀 더 빠른 사람들은 일봉과 분봉, 30분봉, 20분봉, 5분봉, 3분봉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윙 투자냐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사람이냐 이 부분들을 정확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은 뭐예요? 단기로 치려면 그 끼가 있는 종목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끼는 뭐예요? 자, 삼형엔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끼를 한번 있나 없는지 보는 거예요. 끼는 뭐냐면 한번 세게 올릴 때, 자, 올해 걸 한번 볼게요. 2016년 1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1월 1일부터 자, 현재까지 세게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라가냐? 얘는 32%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탄력이 있다는 거죠. 빠질 때는 이 친구는 많이 빠져야 9%, 7%씩 빠지는 거예요, 한 번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하루 강하게 움직여야 4%예요. 4%, 그죠? 4% 이상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내내. 그러면 탄력은 4%. 자, 빠질 때는 어때요? 8%까지, 6%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한 번 들어올릴 때 4% 안에서 나는 수익을 친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모비스를 볼게요. 자, 현대는 모비스는 최고로 많이 가야 4%에서 5%예요. 많이 빠질 때는 5%까지 빠져요. 그죠? 그럼 예측을 하는 거죠. 1년 내내 얘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끼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죠. 똑같은 종목도 그래요. 예. 이렇게 조금 살짝 움직이는 거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탄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친구는 탄력이 기껏해야 10% 이상, 12%가 가장 많이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탄력과 끼를 얘기하거든요. 탄력과 끼. 특히 이 탄력과 끼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끼와 탄력. 끼는 뭐예요? 한 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는 거. 탄력은 뭐냐면 한 번 움직일 때 몇 프로까지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과거의 스토리가 있냐 없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한 번 움직일 때 싸나운 종목과 싸나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끼와 탄력은 항상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꽉 봐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탄력이 좋은 종목들은 홀딩이에요. 왜? 한 번에 올라와요. 한 번에 들어 올려요. 잘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세게 움직였던 걸 한번 볼게요. 보혜양주도 한번 볼게요. 자, 요즘 시장은 이래요. 자, 언제부터? 자, 올 10월 달부터 했잖아요. 10월 달부터 이렇게 졸졸졸하게 빠졌어요. 근데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었던 라인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냐면 거의 7월 달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7월부터 절절절하게 빠져가지고 어제까지 빠졌어. 근데 느닷없이 상한가를 돌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익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손해로 나올까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설령 이 안에서 여기 샀다 한들 이쪽에서 샀다 한들 수익인 거잖아요. 자, 요즘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빠진다 해도 이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은 올라온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죠. EM넷도 오늘 시장에서 세게 움직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 10월달부터 절절하게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 만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상한가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변동성이 얼마나 커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보면 하냐? 우리가 매집과 분산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1년 내내 있잖아요. 뒷산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시장. 세 번째 재료. 네 번째 타이밍. 항상 이거를 말씀을 드렸네요. 자, 뒷산은 뭐냐? 매집. 누군가가 매수가 했냐? 산이 있냐, 없냐? 이건 뭐냐?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해놨어요. 주식을 많이 모아놨다. 우리가 했잖아. 모아놨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거래량으로 알아야 돼, 거래량으로. 누군가가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해놨다. 그러면 거래가 어때요? 늘까요? 안 늘까요? 늘 수밖에 없어요. 한 어느 시점에서 거래를 튀어야 되니까. 그죠? 그거가 없다는 종목들은 매수 매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안 된다. 근데 뒷산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수익을 내고 나와요. 예, 정말 그래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시간이 걸어요. 시장 상황이 좋다면 빨리빨리 나와요. 예. 그래서 뒷산이 있고 시장이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얘가 움직일 만한 재료가 뭐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재료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이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도 우리가 종목에 대한 재료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타이밍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봉을 볼 거냐, 주봉을 볼 거냐, 월봉을 볼 거냐. 이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타이밍. 나는 좀 짧게 보면 분봉을 봐야 되고, 그죠? 난 좀 중장기로 갈 거야. 그럼 주봉을 봐야 되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일봉과 주봉을 같이 세팅하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한 번 올라갈 때 상한가 아까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빠질 때 3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매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변동성 시세에 막 흔들리게 돼. 사람들이 시세에 막 움직인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우리가 항상 흔들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 심리라 그랬죠. 심리. 시세에 대한 심리에 우리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밑에서 매도하게 되죠. 그죠? 매도하게 돼요. 자, 한번 왜 그러냐? 이 흐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매도 안 해, 절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볼게요. 자, 또 한번 재미난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익을 마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닥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바닥 라인이에요. 바닥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부터 언제까지냐? 201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라인들을 제가 정말 물량 뺏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때인데, 자, 한번 날짜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11월 2일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2일부터 한번 그냥 쉽게 한번 볼게요. 12월 2일부터. 자, 12월 2일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2일부터 한번 보죠. 자, 지금 현재까지 한번 볼게요. 그냥 오늘까지 한번 볼게요. 자, 개인들 어때요?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저 바닥에서. 이게 물량 다 나왔죠, 이렇게. 이거 누가 다 잡았어요? 기관들이 또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요 라인에서. 바닥에서 우리 개인들은 매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도량이 2조 5천억 정도 되죠. 요 라인에서 기관들이 외국인하고, 얼싸 좋다 하고 물량을 다 받아갔네요, 이렇게. 그죠? 좀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안 팔고 왜 자꾸 밑에서 팔까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들은 심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똑같이 패턴이에요. 매년 그래. 매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거고, 내후년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수익을 말하다를 오래, 이렇게 보신 분들은 꼭, 절대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멘탈이라는 걸 배웠고 시장 흐름을 다 배웠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를 안다면 뒷산, 시장, 재료, 타이밍을 안다면 이 아무리 변동성이 와도 왜 우리 수급의 논리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수익을 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흔히들 망각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고 있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 떨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버리시면 돼요. 그죠? 꼭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정말 쉬워요. 근데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행동할 수 없느냐 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가 나뉜다 그랬잖아요. 프로는 어때요? 수익 나면 얼른 챙겨오고 아마는 끝까지 보려고 그래요. 아마추어들은 항상 있잖아요. 주식을 수익 나면 얼른 팔아야 되는데 수익에 나도 불구하고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꼭 버려야 될 게 뭐냐? 기대감. 그죠? 탐욕.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 이렇게. 특히 기대. 기대하면 안 돼요, 주식에.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팔 수가 없어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조금만 더 가겠지? 조금만 더 가겠지? 조금만 더 하다가 주식이 확 떨어져요. 이건 똑같은 논리거든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매물대는 뭐냐면 사고 팔고 된 흔적들이 딱 골이 맥힌 데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면 다 매도를 치려고 한다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렸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밑으로 더 흔들어 버리는 거야. 거래량 없이 그죠? 거래량 없이 빠진다. 이건 뭐냐?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집돼 있고 뒷산이 있는 거는 시장이 안 좋으면 거래 없이 쭉 빠져요. 그래야 느닷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그죠? 이게 항소개구리 매매 기법이잖아요. 항소개구리 수익을 바라다. 1년 6개월 동안 이 서울경제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면 있잖아요. 느닷없이 막 급등해버려요. 이렇게 막, 그죠?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뒷산. 이게 시장만 조금 바닥바닥 움직여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매도 치는 거죠. 걸어놓지 말라 그랬죠? 굳이 걸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팔 거 있잖아요. 5원, 10원 더 수익을 나자고 그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거의 안 팔려요. 거기 턱 맞고 밑으로 쭉 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는 나도 팔고 싶고 누군가가 팔고 싶은 자리거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거기서 매도 치고 나와야 되는 게. 매도를 누가 빨리 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 그 자리에서 툭 빠지고 오래 걸려요. 막 한 몇 달 또 조정 줬다가 다시 그 가격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 때는 아예 마음 먹었으면 그냥 시장가 매도 해보세요. 그냥 시장가 매도. 예. 어차피 팔 거잖아요. 5원, 10원 더 먹어서 뭐예요? 5원, 10원 더 수익을 내자고 마음을 먹자면 그 누군가가 5원, 10원을 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고. 내 마음이나 그들이 마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팔 때는 그냥 시장가 매도해버려요. 그 다음에 매수는 종가 부분에 붙여서 매매하고. 매수는 종가 부분에 3시 이후에 매수하고요. 매도는 있잖아요. 아침에 매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떡 올라오면 그냥 매도해요. 요즘은 그냥. 그 다음에 종가에 붙여서 매매하고요. 종가 매매가 옛날에는 되게 잘 먹었는데 지금은 종가 매매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어요. 시장의 트렌드는 연속성이 없어요. 상따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주변에 상따 하시는 분이 많이 되거든요. 상한가 따라잡기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유행했던 때가 있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먹혀요. 오늘 상한 게 아침에 갭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왜 그럴까요? 이게 30% 변동성이 바꾸면서 어때요? 이게 없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늘 종가에 딱 사가지고 센 거 들어가면 그 다음날 갭 떨어져 갖고요. 훅 떨어졌다 끌어올려요. 이렇게 쫙 끌어올려요. 참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이 그래요? 다 그래요. 연속성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연속성이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요즘은 이게 없어요. 연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좀 까탈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 나면 얼른 챙기고, 그죠? 그 수익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죠. 1월부터 12월. 작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 뭘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들이 움직여요. 이게 패턴주라고 그러잖아요. 패턴. 패턴과 계절 테마. 그죠? 이거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패턴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패턴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지수대에서 똑같이 기관들의 행태들을 보여줬어요. 항상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절 테마는 뭐냐면 그 계절이 되면, 그죠? 뭐 3월달 되면, 5월달 되면, 6월달 되면, 뭐 9월달 되면, 12월달 되면 똑같은 종목들이 반복돼서 움직이는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죠? 희한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아, 이때는 이게 움직였었구나. 그럼 이번에도 이게 움직이겠지. 라는 게 머릿속에 딱 기획,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절 테마가 움직이는 거고, 몇 월 달 되면 이 종목들이 꼭 움직이는 거고, 아, 이 시기에는 뭐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정치 테마도 똑같아요. 정치 테마, 정책 테마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가 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빠득빠득 움직이게 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매도 부분을 외봉, 쌍봉, 3천장을 얘기했죠. 이렇게. 쫙 크게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한번,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요. 다시 한번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려요. 이게 외봉짜리는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 거래가 분산이 안 되면 3천장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쭉 밀렸다가 여기서 끝나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종목은 쌍봉에서 분산, 그 다음에, 쌍봉에서 분산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그죠? 외봉에서 분산이 일어나면 절대 쌍봉을 만들 수 없고, 쓰리봉, 3천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분산이 안 일어나야 돼요. 자, 외봉, 쌍봉, 3천장까지 분산이 만들면 안 돼. 그래서 테마주를 한번 만들어주면 외봉을 만든 종목들은 거의 다 쌍봉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산이 일어나면 안 돼. 절대. 분산이 일어나면 절대 쌍봉 못 만들고 3천장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분산이죠. 분산 걸렸던 종목들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한미사이언스 이런 거, 한미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 자, 얼마큼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분산이잖아요. 그죠? 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락 파동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한국전력 볼까요? 자, 어때요? 자, 어때요? 많이 빠졌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 나왔네요. 원, 투, 하락 3파까지 나왔네. 이제 반등 좀 들어오겠죠? 사이클 오래 걸려요. 정말 빠지죠? 그때, 요 라인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정말 똑같이 움직이죠? 그렇지, 분산이 일어난 건 어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종목이 분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버려야 돼요. 아셨죠? 다시 보면 안 돼. 싸다고,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선 파워텍 같은 거, 이런 거. 어때요? 요 분산이 일어났죠? 여기. 한번 중간에 끌어올려 놓고, 어때요? 그 급락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분산이 일어난 것들 있잖아요. 이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어때요? 분산이 일어났죠? 여기. 자, 새로운 사람 또 들어왔죠. 자, 거래가 말해두시 한 번은 다 나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죠? 분산이죠. 여기도. 자, 분산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분산이 되면 하락 3파동까지는 뺐다가 반등. 하나, 둘, 셋. 하락 3파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올린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여. 그래서 분산이 됐냐 안 됐냐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분산이 된 종목들은 정말 빠져요. 하락 3파까지 빠져요. 빠질 때 어떻게 빠냐면 자, 고점을 찍고 분산이 확 일어나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 잡고 이렇게 움직여 거의 다. 자, 1, 2, 3. 자, 중간까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뭐든지 그래요. 분산이 일어나는 거는 하락 3파까지 꼭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꼭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바닥 잡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일선 캔들이 위에 있냐 작게 있냐 아까 봤죠? 제가 추천드렸던 대형주들 보면 다 100일선 매매 기법을 써서 100일선을 돌리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얼리터 파동이 상승 5파 요즘 안 나와요. 근데 하락 3파는 꼭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3파라는 건 3자가 의미하는 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락 3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듯이 주식에 주력한 거는 3자는 숫자. 그래서 하락은 3파까지 꼭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산이 일어나는 3파동까지는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많은 게 이렇게 우리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죠. 이평성도 마찬가지고 앞차기 차트도 있었고 옆차기 차트도 있었고 정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앞차기, 그죠? 두 번째, 옆차기, 그죠? 이렇게. 앞차기, 옆차기 다 배운 것 같네요. 그죠? 자, 앞차기 차트는 뭐예요? 뻗어 올라가는, 우회선 타고 가는 급등주, 그 다음에 이건 중간값 매매에서 옆을 갖다 탁 치는, 앞차기, 옆차기 차트 배웠죠. 옆차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다음 앞차기는 시장이 좋을 때 그냥 쫙쫙 뻗어가는 거. 그죠? 어버브 반도체, 동바이테, 앞차기의 위력을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앞차기는 5일선을 깨지 않는 법칙들이 있죠. 급등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요, 그냥. 5일선 다음에 그냥 올라가고, 그 거래가 7분 능선까지는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게, 앞차기 차트였죠. 한번 볼까요? 동바이텍 같은 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이렇게. 자, 주식 챔피언에서 우리가 소개드렸던, 그죠? 이게 앞차기 차트입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오버오브 반도체, 그죠? 오버오브 반도체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5일선 깨고, 절대 깨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이게 앞차기 차트의 위력이다. 우리가 배웠던 것 같네요. 자, 급등주들은 항상 앞 5일선을 깨지 않고 땡겨놔요.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급등주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격도로 벌려놓은 종목들, 딱 보시고 하면 돼요. 이격도 15 이격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자, 15 이격도, 그죠? 옛날에 21 이격도 많이 썼는데 요즘 좀 빨리 움직여서 15 이격도를 많이 쓰면 돼요. 옛날에는 21 이격도를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21선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21선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난 센 걸 좋아하시는 분은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이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소성. 거래가 계속 터져줘야 돼요. 한 3, 4일 정도 커려준 거. 거래가 한 번만 터지면 그 다음날 죽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 올라가는데 거래가 계속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팍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 포인트를 쭉 잡아놓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들은 뭐냐. 이평선도 보조지표도 똑같아요. 자, 캔들은 거짓이 있어요. 이평선 거짓이 있어. 근데 정확히 거짓이 없는 거는 거래량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거래량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정배열 에너지가 이게 이평선이란 뭐냐면 가격이 위치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조종의 끝자락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평선을 많이 보고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뿐이 안 돼요. 이 캔들이 얼마큼 뭐 장대 음봉이 나왔든 거래가 안 터지면 그거는 그날의 에너지가 안 좋았다. 세력들이 장난을 쳤구나라는 걸 꼭 머릿속에 주고요. 이평선은 뭐냐? 이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걸 딱 머릿속에 주고 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던 것 같네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요. 많아갖고 제가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수익을 말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굴개굴 팍팍 하면서 HTS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조건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으라고 그랬죠.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 그죠?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위에 있으면 떨어질 때 있고 떨어질 때 위에 가고 항상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더 중요한 거는 그때 흔들릴 때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심리를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냐? 이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세는 시세일 뿐이에요.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게 주식이니까. 그죠? 그동안 내가 쥐고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라는 거래량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 변동성이라 조정이 더 많이 길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시장을 보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있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이고 느껴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알려고 정말 무난히 노력했던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주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와 행동 패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움직였던 차트를 머릿속에 쫙 기억하고 매매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엑기스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트레이더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주식은 내가 알아야만이 사야 되고, 내가 모르면 사지 말라고 얘기했죠.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사이즈를 잘 입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옷은 내 사이즈가 100인데 내가 매매 금액이 120 사이즈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품이 없겠죠. 적당한 내 사이즈에 맞는 금액과 투자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내 사이즈가 100분이 안 되는데 200 사이즈를 입으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욕심만 가득 찬 거죠. 주식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대박 없습니다. 주식은 로또가 아니에요. 쌓아가고 내가 한 발 한 번씩 늘려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을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항상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고 내가 다 살 수 없으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종목 기다리기 싫어. 그럼 내가 다 사면 돼. 근데 그게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철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나만 급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면 급해요. 급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알면 릴렉스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급할 뿐이에요. 왜?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손해를 보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했는지를 잘 보면 돼요. 내가 알고서 투자를 한 건지, 내가 모르고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이 시장을 알고 내 어렵게 번 돈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황소의 우리 주식 사관학교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를 꼭 머릿속에 넣고 항상 공부하는 우리 서울경제TV 황소의 우리 주식 사관학교 시청자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챔피언과 아침에 점프업 시간에 계속 있으니까요. 수익을 말하다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방송인 것 같네요.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파!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